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한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7월 1일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날짜예요. 날짜 틀리면 일단 무조건 다 틀린 거니까. 영업부의 전기요금,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강조해 드리는 거. 영업부의 전기요금은 우리 뭐라 해요? 수도 광열비. 그쵸? 그 다음에 제조부서의 전기요금은 우리가 뭐로 처리하죠? 전력비로 처리한다라는 거. 꼭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보통 예금에서 이체 지급하였습니다. 아, 친절하게 여기 나와 있네요. 영업부는 수도광열비로 처리하고 제조부는 전력비로 회계 처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런 멘트가 없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수도광열비, 전력비로 처리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자, 일반 전표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일반 치시면 일반 전표 입력 문자. 자, 그러면 날짜는 7월 1일, 7월 01일 날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차변에 전기요금, 그래서 수도광열비 800번대가 되겠죠. 800번대 443만 1,000원. 그리고 차변에 또 전력비, 그래서 500번대 전력비 선택해 주시고 2,463만 4,000원 해주시면 되겠고, 대변에 보통예금 빠져나가면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네, 항상 방향키 아래로 내려서 줄바꿈 꼭 해 주시기를. 자, 그 다음은요,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날짜는 7월 8일이고요. 단기에 발생한 울산의 외상매입금 1,000만 원 중에서 700만 원은 당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은 지급어음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오늘은 돈을 갚는 날이니까 외상매입금은 원래 대변에 있었죠? 차변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일반 전표에서 이제 8일 일자만 바꾸면 되니까 ESC 한번 누르면 1로 가요, 그냥. 그럼 여기서 08일 그리고 차변의 외상 매입금, 저처럼 이렇게 코드 번호를 외우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래서 외상이라고 굳이 글자를 치시지 않고 250일 입력하면 외상 매입금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울산 이렇게 되고 금액은 1,0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가서 지급어음은 252번이에요. 그래서 251, 252, 253번은 미지급금 계정 과목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울산. 그런데 여기서 엔터 키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울산이 따라와요. 그런데 이렇게만 입력한 것은 틀린 답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코드 번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235 이렇게 치셔도 되고, 아니면 앞에서 다시 여기서 울산 하셔서 울산을 선택을 반드시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코드 번호가 없는 거래처 입력은 거래처를 입력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방향키로 이동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700만 원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는 보통예금 3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그 다음은 8월 20일 거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0일 보통주 1000주를 액면가 10,000원이고요. 주당 9,500원에 신주를 발행했대요. 액면가는 10,000원입니다. 유상증자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자본거래가 나오면 자본거래는 반드시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셔서 계정 과목을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자면 주식을 발행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길 수도 있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계정에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하신 후에 문제를 풀어주셔야지 돼요. 자, 프로그램에서 컨트롤 엔터 눌러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들어가 볼게요. 합계잔액 시산표에 8월 20일, 08월 20일 날짜로 들어가셔서 밑으로 쭉 내리시다 보면 자본이라는 걸 만나게 돼요. 자본금. 그러면 여기에 자본잉여금이나 자본조정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지 돼요. 지금은 없으니까 그냥 ESC 빠져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초과금도 잔액이 없으니까 0원, 그리고 할인 발행 차금도 0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주식을 발행을 하게 되면 우리는 자본금이 증가를 하게 되죠. 자본금 증가인데 자본금은 무조건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발행 주식수는 1000주 곱하기 액면은 10,000원. 그러니까 10,000,000원이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받았으니까 보통 예금은 우리는 발행 주식수 1000주인데 1000주에 곱하기 주당 9,500원에 발행했다 그랬죠? 9,500원에 발행을 했으니까 950만 원만큼만 우리가 보통 예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1,000만 원짜리를 주고 950밖에 못 받았으니까 우리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는 게 생기겠네요. 이해가 되실까요? 네,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으면 자, 일반 전표에 이제 8월 20일이니까 월이 바뀌었죠. ESC 방향키 왼쪽. 그러면 이렇게 7월로 가요. 그럼 08월 20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주식을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의 자본금입니다. 대변의 자본금은 1,000만 원. 그리고 차변의 보통 예금은 950만 원. 그러면 우리 차변의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찾아주셔서 5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시겠죠? 만약에 시산표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다면 여기서 먼저 1순위로 초과금을 먼저 써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돈이 모자라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써주셔야 해요. 아시겠죠? 네. 회계 1급에서는 이런 문제까지는 자주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 세무 2급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자본 거래가 발생을 하면 무조건 합계 잔액 시산표에 가셔서 상대 계정이 있는지 상대 계정 잔액을 무조건 확인해 주셔야지 되는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거래가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8월 27일 회사 임원으로부터 공장용 토지를 증여받았다. 증여 당시 토지의 공정가치는 2억 원이고요. 임원은 해당 토지를 2년 전에 1억 원에 취득하였다. 상대방이 취득한 값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회계를 배울 때, 분계 배울 때 내 것은 항상 무슨 가? 장부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남의 것은 무조건 공정가치로 처리를 해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 이 토지 자체가 누구 거였어요? 이 임원 거였죠. 임원 거. 그러니까 남의 게 나한테 들어올 때 그러니까 내 것은 나갈 때 장부가로 나가게 되고 남의 것은 나한테 들어올 때 공정가치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2억 원만큼이 들어오게 되는 부분이고 증여받았으니까 우리 증여받으면 우리 계정 과목 뭐죠? 자산 수증 이익이라고 처리하는 겁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한 계정 과목 암기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2억 원의 토지가 들어왔어요. 8월 27일 날. 자, 그럼 ESC 27일 날 우리는 차변의 토지 2억 원 그리고 대변에 가서 우리는 자산 수증 이익 2억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이제 10월 12일 날 거래이고요. 회사 운영자금 부족으로 서울은행에서 대출받은 1억 원이 당좌예금에 입금되었다. 당좌예금에 1억 원이 당좌예금에 입금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 상환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죠? 단기 차입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10월이니까 다시 ESC 방향키 왼쪽 10월 12일 날 차변에 당좌예금 1억 원 그리고 대변에 단기 차입금 그런데 단기 차입금 누구예요? 서울은행 거래처를 또 반드시 써주셔야겠죠. 여기 서울은행 거래처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 방향키 아래로 내려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제가 습관적으로 무조건 문제를 끝내고 나면 줄바꿈을 하시라 그래요. 줄바꿈이 저장이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본사 영업부 12월 21일 거래이고요. 김세무가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 700만 원 중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액 24만 원을 원천징수하고, 네, 원천징수하고, 그럼 우리 원천징수한 걸 뭐라고 얘기하죠? 원천징수하면 예수금입니다.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했대요. 퇴직연금 납입액은 없고 퇴직일 현재 장부상 퇴직급여 충당부채 계정 잔액은 300만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조건 지금 이 멘트가 없어도 퇴사를 하게 되면 퇴사가 나오면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잔액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순위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처리를 하고 만약에 충당부채 잔액이 부족하다. 그러면 2순위 퇴직급여로 처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좋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보시면 오늘 날짜 12월 21일 날짜로 우리가 밑으로 쭉 내려가시다 보면 부채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300만 원이 있습니다. 맞나요? 네, 이렇게 3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충당부채 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 일반 전표에 12월 21일이니까 ESC 방향키 왼쪽 12월 21일 날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300 그리고 차변에 퇴직급여 800번대가 되겠죠. 800번대 퇴직급여가 4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우리 원천징수한 게 있으니까 예수금 24만 원.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지급시 무조건 충당부채가 1순위, 그 다음 부족하면 퇴직급여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사무 공간 확장에 따라 공간 플랜과 체결한 건물 임대차 계약의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였다. 총 임차 보증금 1,000만 원 중 계약금 선지급한 400만 원을 제외한 잔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여기에서 중요한 거 선지급한 금액.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놨을까요? 선급금이라고 해놨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임차 보증금. 임차 보증금에서 중요한 건 주식회사 공간 플랜이라고 하는 거래처를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한 금액은 이제 나머지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전표의 날짜는 7월 10일이고요. 7월 10일, 07월 10일. 그러면 이제 우리 차변에 임차 보증금 공간 플랜 1,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대변에 가서 선급금 여기도 마찬가지 공간 플랜 400만 원.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날짜는 7월 10일이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날짜가 월이 바뀌었네요. 그쵸? 네. 그래서 8월 30일 수출했던 제품에 대한 외상 매출금 2만 달러. 외상 매출금 2만 달러. 그래서 외상 매출금을 일단 여기다가 복사를 해 놓을게요. 2만 달러이고요. 회수하고 즉시 전액 원화로 환가하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외상 매출금은 과거의 환율. 그런데 언제의 환율이냐? 계약일자도 있고 선적일자도 있으니까 우리 수출은 무조건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암기하셔야 하겠고, 그러면 8월 20일 날 환율은 1,100원이네요. 맞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의 금액은 2만 달러 1,100원씩. 그러면 2,200만 원이 되겠네요.
외상매출금은. 자, 그리고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똑같이 달러는 2만 달러인데 이제 오늘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8월 30일 오늘의 환율을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1150원을 적용해 주시면 2300만 원이 될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예금의 금액은 2300만 원만큼이 되겠고 외상매출금의 금액은 2200만 원. 그래서 중요한 거 우리가 수출이라고 하는 개념은 수출은 무조건 선적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대로 우리 일반 전표에 자, 월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월이 바뀌었으니까 ESC 한번 눌러주시고 방향키 왼쪽 08월 30일. 네, 그럼 외상매출금 회수했으니까 대변의 외상매출금 누구 거예요? ST그룹 해주시고 외상매출금의 금액은 2200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차변의 보통예금으로 받은 금액은 2300만 원이죠. 그러면 대차 차익이 양수로 나왔네요. 그렇죠? 네, 외화에 대해서 외화 대차 차액은 양수로 나오면 무조건 대변의 외환차익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음수로 나오면 음수는 차변의 외환차손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양수로 주어졌기 때문에 외환차익이라고 써주실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양수죠? 그러면 대변의 외환차익으로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외화 문제는 조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회계 1급에서 조금 여러 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또 월이 바뀌었습니다. 월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9월 25일 날 제조부 생산 과정이라고 했고요. 일용직을 고용하여 급여 30만 원 중 고용보험료 2,7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 지급하였다 그랬어요. 자, 일용직의 급여는 우리가 개정 과목이 뭐죠? 잡급이라고 하는 거고요. 잡급. 고용보험료 2,700원을 제외한 그랬는데 고용보험료 2,700원을 제외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걸 원천징수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원천징수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날짜는 9월 25일이니까 다시 ESC 한번 방향키 왼쪽 09월 25일 날. 그럼 차변에는 잡급, 그런데 몇 번대? 제조부니까 500번대. 잡급 30만 원. 그런데 그 중에서 대변에 원천징수한 예수금, 고용보험료 예수금이 2,700원입니다.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문제에서 친절하게 여기 잡급 계정을 사용할 것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쵸? 그래서 잘 모르셔도 잡급이라 하셔야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은 10월 7일입니다. 날짜가 또 월이 또 바뀌었습니다. 주식회사 아리의 외상매입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매출 대가로 보유하고 있던 한우의 거래처가 2개가 나왔어요.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배서양도하면 무조건 배서할인 받을 때 받을 어음 대변입니다. 무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외상매입금을 갚은 거고 대신에 받을 어음이 나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날짜가 또 10월로 바뀌었기 때문에 ESC 방향키 왼쪽 10월 07일 날 우린 차변의 외상매입금 아리 700만원 그리고 대변에 받을 어음 이건 한울 거래처 한울 이렇게 거래처를 서로 다르게 꼭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은 11월로 또 월이 바뀌었네요. 그쵸? 11월. 꼬마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 자, 거래처 꼬마저축은행. 그 다음에 장기차입금이라고 했고요.
1,5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그 다음에 500만 원은 채무를 면제받았대요. 면제받으면 우리 계정 과목 뭐죠?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중요하게 빚을 면제받으면 채무 면제 이익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날짜가 또 11월로 바뀌었으니까 ESC 방향키 왼쪽 11월 14일 날 그럼 차변에 장기 차입금 거래처 꼬마저축은행 2천만 원이고요. 대변의 보통예금은 1,500만 원. 그리고 대변의 채무 면제 이익 500만 원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12월 23일이고요. 단기 투자 목적으로 선일전자의 보통주를 1,100주를 주당 1,100원씩 그러면 1,100주니까 예 곱하기 11,000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1,210만 원인가요? 1,210만 원 만큼을 오늘 취득을 한 겁니다. 취득을 했고 취득 과정에서 관련 매입 비용 3만 원이 발생했다. 우리가 모든 자산 구입 시 재비용 및 수수료는 원가에 포함합니다.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만 제외하고 그래서 수수료 비용이라 해야 하고 반드시 900번대에 있는 수수료 비용 여기 나와 있죠. 수수료 비용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그 다음에 모두 당좌예금에서 이체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전표의 날짜 12월 23일입니다. ESC 방향키 왼쪽 12월 23일 날 차변의 단기매매 증권은 1,210만원 그리고 차변의 수수료 비용이 900번대 984번 수수료 비용이 3만원 이 모두를 대변의 당좌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연표 7월 31일입니다. 자, 일단 문제부터. 전기에 회수불능으로 전액 대손 처리한 620만원의 외상매출금이 회수되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자, 우리 여기서는 전기분을 회수하면 무조건 대손 충당금입니다. 외상매출금이 108번이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이 코드번호 108번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대손 충당금은 반드시 109번으로 입력해 주셔야지 되고요. 보통예금 입금된 것을 우리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무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07월 31일 저 창을 좀 줄일게요. 자, 차변에 보통예금이 들어왔어요. 차변에 보통예금이 620만원이 들어왔고 대변에 109 대손충당금 대손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대손충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대손충당금이 나오는데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8월 29일날 당사가 만든 제품을 부산시청에 기부했대요. 기부하게 되면 내 걸 주는 거죠. 내 것이 나갈 때는 항상 원가로. 그리고 제품이 나갔죠. 제품이 원래 판매 목적인데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면 그래서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게 되면 반드시 적요 8번을 넣어 주셔야 합니다. 적요 8번을. 그래서 기부했으니까 기부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내 제품이 대변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8월로 월이 바뀌었으니까 ESC 방향키 왼쪽 08월 29일 날 그러면 대변에 제품 적요 몇 번이요? 8번. 얼마요? 800만원. 시가 신경 쓰시는 거 아니에요. 차변에 가서 우리는 기부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은 확정기여형이라고 했네요. 그쵸? 확정기여형. 그럼 확정기여형은 우리 무조건 뭘로 처리해요? 퇴직급여로 처리해 주시고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운용자산 영업부께 250이고 생산부께
400만 원이니까 800번대, 500번대 구분이 조금 필요하겠죠. 자, 일반 전표에 9월로 또 월이 바뀌었네요. ESC 방향키 왼쪽 09월 26일. 그러면 우리 차별에 퇴직급까지 찍게요. 그래야 조금 줄여지니까 영업부 거 800번대에 있는 퇴직급여부터 250, 그리고 또 차변에 퇴직급여 500번대, 500번대에 있는 퇴직급여 4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이 650만 원이 나가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은 자, 주식회사 쇼야로부터 수령한 받을어음 3천만 원을 만기일 전에 할인한다 했어요. 할인.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어음을 할인하면 무조건 할인료를 뭐라 하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 한다. 이걸 우리는 매각거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받을어음 3천만 원이라 그랬고 만기일 전에 150만 원을 할인하여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50만 원의 할인료를 지불하고 할인했다. 잔금을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150만 원을 할인하여 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래서 지금은 할인료가 150만 원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잔금은 2,850만 원이 될까요? 이 잔금에 대해서는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 이렇게 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매각거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할인료를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날짜가 또 10월로 바뀌었으니까 ESC 10월 06일 날 대변으로 받을어음 쇼야. 쇼야에 받을어음 3천만 원이 없어지게 되고 차변에 가서 매출, 채권, 채까지 치셔야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빠르게 나오고요. 150만 원, 그리고 차변의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음 할인하면 무조건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11월 15일 날 장기 투자 목적의 주식이 나오면 무조건 우리는 얘를 뭐로 처리하죠? 매도 가능 증권. 뭐가 목적이니까 장기 투자 목적이라고 했으니까. 아시겠죠? 100주를 주당 3만 원에. 그러면 얼마예요? 100주니까 300만 원어치인가요? 취득 시 매입 수수료를 포함. 모든 자산 구입 시 재비용 및 수수료는 원가에 포함합니다. 누구만 빼고요? 단기 매매 증권만 제외. 단기 매매 증권만 우리는 수수료 비용 900번대 쓰시는 거고 나머지는 모두 다 원가에 포함시켜 주시면 된다. 그러면 지금 306만 원어치를 매입을 했나요? 네.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11월 15일 날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자, 매도 가능 증권 개정 과목 2개 나오거든요. 우린 무조건 178번 쓰시는 겁니다. 306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가서 보통예금 306만 원 원가에 포함시켜 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은 투자 자산으로 분류돼야 하는 거기 때문에 178번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있는 매도 가능 증권 123번에 나오는 건 당좌 자산으로 분류되는 매도 가능 증권이고 여러분들 시험에선 사용하실 일이 아마도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월이고요. 자, 12월 5일 날 한국대학교에 의뢰한 신제품 개발에 따른 연구 용역비 3천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는데 연구 용역비를 자산으로 처리를 하래요. 그러면 원래는 연구 단계였을 때는 연구비 비용이고 이걸 자산으로 처리할 때는 우리 개발비로 처리해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제품 개발은 연구 단계에서는 연구비 혹은 경상연구 개발비, 경상연구비 이렇게 쓰시는 건 비용 처리하시는 거고 그걸 자산으로 처리해라 그러면 무조건 개발비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ESC 방향키 왼쪽 12월 05일 날 우리는 차변에 개발비 3천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3천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빙고. 네, 여기까지 일반 전표 문제였고요. 자, 7월 26일이고요.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그랬으니까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이 되겠죠. 그렇죠? 3,000주 취득 단가가 10,000원입니다. 취득 단가 10,000원, 전부 3,500만 원에 처분했다 그랬고요.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가 항상 취득가액하고 그러니까 장부가와 그리고 처분가 두 가지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장부가는 3,000주 곱하기 10,000원. 그러면 3천만 원이 되겠죠. 그쵸? 3천만 원을 처분가 얼마에 처분했더라? 3,500만 원에 처분하였습니다. 그럼 500만 원만큼의 처분 이익이 생겼겠죠? 자, 우리 프로그램에서 컨트롤 엔터 눌러서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날짜는 07월 26일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3천만 원이 나가고요. 차변에 보통 예금 3,500만 원이 들어오겠죠. 대차 차익 양수로 생겼으니까 무조건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2번 8월 5일입니다. 8월 5일 수입한 원재료에 대해서 관세가 붙었어요. 그러면 매입 시 재비용이니까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원가에 포함한다. 원가에 포함하니까 지금은 원재료 700만 원입니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수입도 구입이고 어쨌든 매입 시 들어간 재비용이기 때문에 원가에 포함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월 5일이니까 날짜 이동하실 때 ESC 하면 1로 가고 방향키 왼쪽 눌러주시면 월로 갑니다. 그럼 08월 051 이렇게 치시면 되겠고 차변에 원재료 7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700만 원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어려운 건 아닌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9월 25일이고요. 직원 김상철, 박도훈에 대해서 지급한 9월분 급여는 다음에 급여 명세서와 같으며 공제 후 차감 지급액에 대해서는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그랬으니까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생산부 직원은 임금 친절하게 나와 있고요.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시오. 자, 여기서 이제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시오. 그랬으니까 전표가 둘로 나누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김상철 이렇게 생산부 직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는 임금이 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영업부 박도훈 영업부 직원은 우리가 급여다 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급여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임금, 급여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일단 우리는 수당 다 포함해서 쓰는 거니까 여기 있는 지급액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지급액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공제계를 우리 예수금이다 라고 처리를 하죠. 그쵸? 공제계 우리가 예수금으로 처리할 거고 나머지 지급 총액을 우리가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임금급여서부터 먼저 쓰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실게요. 자, 날짜는 9월 25일. 그래서 ESC 방향키 왼쪽 09월 25일 날. 그럼 차변에 임금 500번대 임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임금의 총액은 360만 원. 그리고 차변에 급여 800번대가 되겠죠. 그쵸? 801번 급여는 300만 원. 자, 대변에 가서 우리 원천징수환금의 예수금 둘로 나눠서 쓰셔도 되고 같이 묶어서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 80만 3,710원이 나오겠네요. 예수금 80만 3,710원. 네.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 전표 번호만 같으면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처리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아시겠죠? 대신에 전표 번호는 모두 같아야 돼요. 왜? 여기서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전표 번호는 모두 같아야 한다. 지금은 그냥 묶어서 처리하셔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월 3일 날 은성전자의 외상매출금 거래처 반드시 체크해 두시고 외상매출금 250만 원이 회수되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이 중 전기 회수불능으로 대손 처리한 외상매출금 전기에 외상매출금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25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회수를 했는데 그 중에 외상매출금에 해당하는 것은 150만 원일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분 회수한 게 100만 원일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분을 회수하면 우리 무조건 뭘로 처리해야 되죠? 대손 충당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손 처리됐던 걸 회수하면 전기분은 무조건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통예금 입금된 건 총 250만 원이고 그 중에 외상매출금에 해당하는 게 150, 대손 충당금에 해당하는 게 100만 원.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거래를 조금 나눠서. 자, 날짜는 10월 3일. 10월 3일.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은 250만 원. 그리고 대변의 외상매출금 은성 15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대변의 109 대손 충당금이 10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조금 되셨을까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금 외상값 250만 원을 일단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그런데 우리 장부상에 있는 외상값은 150만 원이고 나머지 100만 원은 전년도에 은성으로부터 못 받게 되어서 대손 처리했던 것 중에 100만 원을 회수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월 18일 주식회사 신화테크의 제품 매출 외상매출금 550만 원 중 400만 원은 신화테크 발행 약속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자기합수표로 받았다. 네, 자기합수표 우리 뭘로 처리하죠? 현금. 신화테크 발행 약속어음 우리에는 뭘로 처리하시면 돼요? 받을 어음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외상매출금 55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ESC 18일 날 그럼 대변에 일단 외상매출금 신화 550 그리고 차변에 가서 받을 어음 신화 네, 저처럼 이렇게 위에 어차피 있으니까 183 이렇게 코드 번호만 입력해도 동일한 게 나옵니다. 4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는 현금으로 150만 원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11월로 월이 또 바뀌었고요. 아름전자의 받으러음 500만 원. 하나은행에서 할인했대요. 할인. 자, 그러면 어음을 할인하면 무조건 우리는 뭐라고 하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네,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이 할인율을 우리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 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게 다 매각거래예요. 차입거래인 경우는 돈을 빌리는 거고 할인료를 이자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기업회계 기준은 우리 매각거래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월이 바뀌었으니까 또 ESC 하시고 11월 20일 우리는 대변에 받으러 아름전자 5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가서 매출 채권 매출 채까지 치셔야 계정 과목이 한꺼번에 나오겠죠. 7만 5천 원 그리고 차변의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일반 전표 7월 30일 자 우리는 컨트롤 엔터 눌러서 일반 전표를 먼저 열어주시고 창을 조금 줄일게요. 자 일반 전표에 처음은 날짜를 7월 30일 그냥 0730 치시면 자연스럽게
구분으로 내려가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는 직원 차량을 영업직 직원 차량을 유한 캐피탈과 계약을 하고 리스 보증금 1,8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출했다. 그런데 리스 보증금은 기타 보증금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아주 친절하게 기타 보증금이라고 주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뭐를 해야 돼요? 거래처를 걸어야지 돼요. 자, 그럼 우리가 거래처 걸어야 되는 계정 과목들을 어떻게 외웠죠? 외상, 어음, 대여, 차입, 그리고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맞나요? 뭐 장기 대여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임차 보증금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등등등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문제를 풀으실 때 아주 빠르게 여러분들이 여기에 거래처를 써야 돼 말아야 돼 판단은 나중에 다시 거래할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거래를 가지고 나중에도 다시 거래를 할 거야? 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보증금이라고 하는 자체는 보증금은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돈이죠. 다시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돈은 나중에 유한 캐피탈한테 돌려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 보증금에 반드시 거래처를 써주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반 전표에 가셔서 일반 전표에 자, 7월 30일 날 일단 대변에 보통 예금은 1,800만 원이 나갔고요. 그리고 차별에 가서 기타 보증금이라 하라 했으니까 여기에 유한 캐피탈 써주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반드시 거래처를 써주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8월 19일 날이 됐어요. 자, 일반 전표 입력하시다가 8월 19일로 가야지 되니까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되는데 자, 여기서 ESC를 한번 누르면 1로 가요. 방향키 왼쪽을 한번 누르면 월로 가고 그러면 08월 19일 이렇게 순서대로 입력해 주시면 또 바로 전표를 마우스 사용하지 않고도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호주의 허니사의 외상 매출금 $10,000를 회수하여 즉시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러면 자, 외화 거래가 나오게 되면 외화 거래는 계정 과목과 돈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계정 과목은 무조건 과거 환율. 자, 그 다음에 돈이 나올 건데 돈, 보통예금이나 뭐 당좌예금이나 이런 돈이 나오게 되면 이 돈은 무조건 현재 환율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대차 차익이 생기면 대차 차익이 생길 수 있는데 대차 차익은 음수로 나오면 무조건 외환차손, 양수로 나오면 무조건 대변의 외환차익이라고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음수는 무조건 무슨 변이요? 차변. 양수는 무조건 대변. 네, 이렇게 요만큼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우리 문제 풀으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거니까 자, 그러면 계정 과목부터 살펴볼게요.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과거 환율로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10,000에 곱하기 과거 선적일 기준 환율 1,300원. 선적일이라는 게 물건 보낸 날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1,300원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1,300만 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으니까 이 돈의 환율, 그러니까 보통예금도 마찬가지 외화로 따졌을 때는 $10,000예요. $10,000인데 오늘 환율이 얼마냐? 입금일 기준 환율이 1,350원이 됐어요. 1,350원. 그러면 1,350만 원이 되었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거 그대로 이제 전표에다가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거래처 허니사입니다. 허니사.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일반 전표에 그러면 보통예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1,350만 원이 들어왔고 대변에 가서 외상매출금
외상 매출금 허니. 이 H 하나만 써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허니사 1,300만 원이었고요. 그러고 났더니 대차 차익이 양수로 나와 있죠. 음수는 여기 마이너스로 붙어 있으니까 양수로 나오면 무조건 대변에 외환차익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랑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 외화환산이익하고 자꾸 헷갈려요. 외화환산이익, 외화환산손실. 이 두 개의 계정 과목은 결산에서만 써요. 결산 문제에서만.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 전표의 기본적인 문제에서는 다 외환차익, 외환차손. 그리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 하면 돈 거래를 하면 무조건 외환차손, 외환차익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근데 결산일 날은 돈 거래를 하지 않거든요. 그냥 환율 평가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 손실을 쓰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월 30일이에요. 그럼 전표에서 8월 30일이니까 ESC 한 번만 누르면 1로 가니까 그냥 30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25년 귀속분 법인세 중간 예납액 45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 납부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간 예납액은 무조건 아무 말이 없어도 여기에서 지금 자산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지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무조건 선납세금이니까. 중간에 예납했다라는 얘기는 미리 세금을 납부했다. 그래서 선급금 하시면 안 됩니다. 선급금 아니고요. 선납세금으로 별도로 처리를 하시게 됩니다.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납부하였습니다. 그랬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먼저 450 쓸까요? 그리고 차변에 선납세금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5일로 다시 또 월이 바뀌었어요. ESC 방향키 왼쪽 10월 05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입하였다. 자, 주식을 매입하였다. 또 돼 있고요. 매입 수수료는 112,500원이 들어갔고요. 모두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자산 구입 시 재비용 및 수수료는 원가에 포함한다. 단기 매매 증권만 제외. 맞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만 9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그냥 무조건 암기. 네. 자, 그러면 일반적 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7,500원, 75,000원에 1000주를 매입을 했으니까 7,500만 원어치가 들어왔겠죠. 그쵸? 네. 자, 그러면 일반 전표의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은 7,500만 원어치가 들어왔고, 대변에 가서 우리가 보통예금 나가는 돈은, 보통예금은 7,511만 2,500원만큼이 나갔겠죠. 차변에 가서 수수료 비용을 쓰실 건데, 수수료 비용의 금액은, 수수료 비용은 계정 과목을 무조건 900번대를 써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9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1월 10일로 또 월이 바뀌었어요. 자, 11월 10일 날. 자, 4대 보험료가 나왔네요. 고용보험료 50만 원을 50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생산부서 고용보험료 5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 납부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30만 원이 누구 부담금? 회사 부담금. 그럼 회사 부담금 고용보험료는 친절하게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죠. 복리후생비. 그러면 지금 문제상에서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본인 부담금이 있죠. 본인 부담금. 지금 50만 원 중에 30만 원이 회사 부담금이라 그랬으니까 본인 부담금 20만 원이 있어요. 그쵸?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본인 부담금은 우리가 뭘로 처리하죠? 본인 부담금은 예수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4대 보험 관련 문제는 우리가 4대 보험 회사 부담금은 문제상에서 주어질 거예요. 뭐로 처리하시라고. 세무 2급으로 올라가도 처리하시라고 나와요. 기본 원칙은 국민연금 회사 부담금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는데 일반 회사들 중에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지 않고 얘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상에서 주어지는 대로 풀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고용보험료도 보험료로 처리하는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회사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가 맞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반전표에 11월 10일 날 일단 대변의 보통예금 먼저 쓸게요. 50만 원. 그리고 나서 차변에 가서 30만 원 회사부담금은 복리후생비인데 생산부서라 그랬죠. 그쵸? 511번 복리후생비 3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예수금 20만 원으로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2월 2일 또 월이 바뀌었네요. ESC 방향키 왼쪽 1202 쳐주시면 되겠고요. 자, 금호전자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잔액 1,50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였다. 대손 충당금 잔액은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어우, 친절하게 답이 다 나와 있죠. 이게 지금 이 멘트가 안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시산표 들어가셔서 합계잔액 시산표 들어가셔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제 푸시기 전에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셔서 12월 2일이죠. 지금 12월 2일 날 현재로 들어가 보시면 외상매출금 밑에 대손 충당금이 이렇게 1,000만 원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상에서 이 멘트가 안 주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안 주어져 있어도 합계잔액 시산표에 무조건 가셔서 대손 처리는 1순위 대손 충당금, 2순위 대손 상각비입니다. 그래서 1순위 대손 충당금, 2순위 대손 상각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2일 날 일단 대변의 외상매출금 금호전자 1,5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가서 109 대손 충당금 1,0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대손 상각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7월 8일이고요. 3일 유통에 대한 3일 유통 거래처 체크해 주셔야 되고 외상 매입금을 결제해 주신다 라고 그랬고요.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송금 수수료 1,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송금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일반전표 07월 08일 날로 들어가셔서 차변에 외상 매입금 3일 유통 1,000원을 빼고 적으셔야지 되니까 596만 6천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차변에 수수료 비용 800번대 831번 수수료 비용이 1,000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이 596만 7천원이 나가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8월 1일이고요. 주식회사 나무에게 제품을 매출하고 수취한 받으러움 파산하여 파산으로 인하여 대손 처리하였다. 그럼 대손 처리하게 되면 일단 합계잔액 시산표를 항상 먼저 들어가셔서 8월 1일 현재 받으러움 아래에 대손 충당금이 있는지, 지금은 받으러움이니까 받으러움 아래 대손 충당금이 1,000만 원이 있죠. 그러면 1,000만 원을 모두 다 대손 충당금으로 메꿔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8월이니까 ESC 한번 눌러주시면 1로 가고 방향키 왼쪽 눌러주시면 월로 갑니다. 08월 01일 날 대변에 받으러움 나무 1,0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가서 111 대손, 항상 대손 충당금은 다음 번호. 그래서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9월 30일이고요. 영업팀의 판매 전시 참가를 위해 출장 후 정산 내역이다. 당초 출장비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 50만 원. 자, 그럼 이 50만 원은 출장비 명목으로 지불을 했으니까 가지급금이 되겠죠. 그쵸? 가지급금. 부족액 15만 원은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였다. 그러면 총 65만 원을 쓰고 왔겠네요. 그쵸? 이해가 되셨죠? 여기 친절하게 9월 1일 출장비 인출 시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지급금 처음에 자 우리가 출장비를 지급했을 때 출장비를 지급하게 되면 차변의 가지급금, 대변의 현금 뭐 이런 식으로 지불이 됐겠죠. 그럼 여기 차변에 있던 가지급금의 원인이 밝혀졌으니까 대변으로 사라지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날짜는 9월 30일 09월 30일 대변의 가지급금. 원래는 가지급금 거래처도 있어야지 되지만 지금은 거래처 명칭이 안 나와 있으니까 가지급금은 총 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추가로 15만 원을 지급했고요. 차변에선 우리 812번 여비교통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월 2일입니다. 10월 2일 공장 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취득 대가로 당사의 주식을 신규로 발급하였다. 주식을 발행하면 우리 뭐라고 하죠? 자본금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쵸? 토지의 공정가치 5억 원인데 지금 10만 주 액면이 5천 원이니까 5억 원이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자본금 5억 원 그리고 토지의 공정가치도 5억 원이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발행해주고 토지를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날짜는 10월 2일 날, 10월 02일 날 우리는 차변에 토지 5억 원, 주식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자본금 5억 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월 13일 날 주식회사 창설에 대한 외상 매입금, 창설에 대한 외상 매입금 500만 원 주. 400만 원은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고요. 그리고 잔액은 보통이익은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습니다. 자, 그럼 외상매입금 상환했으니까 11월로 월이 또 바뀌었네요. 11월 13일 날 차변의 외상매입금 창설 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가서 지급어음 창설 네, 둘 다 거래처 걸어 주셔야겠고요.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우은행에 예입한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어 해약하고 해약금액은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정기예금은 3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원천징수세,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하죠? 선납세금이라고 하죠. 선납세금, 이자 수익이 있고요. 이자 수익, 그리고 차감 수령액 뭘로 받았죠?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보통예금.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우리 정기예금 만기가 될 12월 19일 날, 네, 12월 19일 날 대변에 정기예금 3천만 원이 없어져야 하고요. 대변에 이자 수익을 먼저 이자 수익이 120만 원 그리고 차변에 가서 선납세금이 18만 4,800원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전표 열어주시고 7월 29일 지난 6월 27일에 왕창 중고차에 화물 차량을 1,100만 원에 처분하고 받은 약속어음이 만기가 되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그랬는데 문제상에서 이렇게 날짜를 만나면 반드시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야 그 날짜에 뭘로 처리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냥 문제만 보고 판단을 해주시면 화물차를 처분하고 약속어음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약소금을 받으러옴이라 쓸 수가 없어요. 미수금이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일반 전표에 6월 27일 날 좀 줄여놓고 6월 27일 날 가보면 이렇게 미수금이 1,100만 원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7월 29일 날 7월 29일 날 대변에 미수금 왕창 1,100만 원이 없어지게 되고 차변에 보통 예금이 1,100만 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 풀다가 중간에 날짜를 만나면 무조건 그 날짜의 전표를 확인하고 가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31일 직원 차량의 할부금 청구액 68만 5천 원 아래와 같이 청구되어 보통 예금에서 지출되었다. 당초 할부금은 반스 캐피탈의 장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대요. 장기 차입금으로. 그러면 이 할부 원금이 장기 차입금인 거고 할부 이자에 대해서는 할부 이자는 우리가 이자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둘의 합계 금액만큼이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출이 됐으니까 우리는 8월 31일, 08월 31일 날 대변에 보통 예금은 68만 5천 원, 그리고 차변에 장기 차입금 반스 캐피탈이 63만 원, 그리고 차변에 이자 비용이 5만 5천 원이 잡히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월 11일 확정급여형이라고 했어요. 그쵸? 확정급여형 300만 원은 확정급여형은 우리가 계정과목 뭐라고 하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조금 해 주셔야지 되는 부분이 되겠고, 자, 그러면 우리는 9월 11일 날 그러면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3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300만 원 빠져나가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볼게요. 10월 1일 기현의 외상매입금 500만 원에 대해서 기현의 외상매입금이라고 했고요.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결제했다. 그럼 당좌 예금이 나가면 되겠죠. 그런데 예금 잔액이 400만 원밖에 없대요. 그렇죠? 예금 잔액이 없으니까 초과액은 당좌 차월 계정을 사용하시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초과 금액을 당좌 차월 혹은 우리가 원래는 뭘로 처리해도 돼요?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하셔도 되고, 잊지 말으셔야지 되는 게 원칙 거래처 쓰셔야지 돼요. 거래처 쓰셔야지 되는데 거래처는 당연히 은행이 거래처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과 같으니까. 아시겠죠? 단 지금 문제에서는 어디 은행에서 당좌 수표를 발행했는지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거래처를 생략하셔도 정답 처리는 되지만 당좌 차월은 차입금과 같기 때문에 항상 거래처를 체크해 주셔야지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날짜는 10월 01일 날 우리는 차변의 외상매입금 기현의 외상매입금 500만 원이고 대변에 가서 당좌 예금이 나가는 것은 400, 그리고 나머지는 당좌 차월 계정 과목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 당좌 차월은 거래 은행이 거래처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11월 30일 날 제조부의 김세로 과장이다 라고 했고요. 보통 예금에서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급여 명세가 나오면 요만큼이 우리 중요한 임금,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얘를 임금이라고 해주시는 거고, 공제액 합계만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예수금이라고 하는 거고, 지급총액, 우리는 항상 요만큼만 필요해요. 그래서 지급총액 나오는데 우리는 이 지급총액을 뭘로 지급했어요?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습니다. 그냥 지금 요 자체가 분계입니다. 요 자체가. 그래서 중간에 나오는 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혹시라도 여기에 만약에 상여금이 있다면 상여금은 계정 과목이 다른 그냥 상여금이라고 써주셔야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여금만 분리를 시켜주시는 거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회계 1급 끝나고 나면 세무 2급으로 넘어가시면 반드시 상여금은 상여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해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날짜는 11월 30일 임금 우리가 전표 처리해 볼게요. 자 11월 30일 날 자변의 임금 320만원 그리고 대변의 예수금 36만 3,900원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급여라고 했는데 500번대의 급여가 지금은 안 보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급여가 만약에 500번대가 있다고 하면 500번대 급여를 쓰셔도 상관이 없으실 건데 임금으로 처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또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 12월 15일 2025년도에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한 카시오 기계의 미수금 미수금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원래 그냥 보통예금 들어오고 대변에 가서 대손 충당금 해주시면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걸 다시 회수했으니까. 그런데 이 대손 충당금이 여기에 지금 계정 과목 미수금이라 했기 때문에 미수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미수금은 코드 번호가 120번이니까 여기 있는 대손 충당금은 121번에 있는 대손 충당금을 쓰셔야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첫 번째 신경 쓰셔야지 되는 건 미수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신경을 쓰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부가세법상 대손세액은 고려하지 말 것 이렇게 됐으니까 부가세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다. 만약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대손 충당금을 전액 써주시면 안 되고 우리는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을 10만 원을 처리를 해주셔야지 되는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예수금을 써야 될 때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다라고 나오게 되면 부가세를 다시 뱉어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가세 예수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세무 2급 범위에서 조금 자세히 배우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회계 1급이기 때문에 대손세액은 고려하지 말 것 이렇게 주어진 거니까 지금 이 부분은 조금 무시하셔도 된다라고 보시고 세무 2급에 올라가면 이 부분을 신경 쓰셔야지 되고 지금은 여기 있는 이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너무 크게 대손 충당금 코드 번호가 다르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12월 15일 날 차변의 보통예금은 110만 원만큼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쓰실 때 이 미수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121번을 써주셔야 되겠고요. 110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셔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헷갈리는 근데 그나마 여러분들이 K랩 프로그램은 대손이라고 치면 옆에 이렇게 미수금이라고 보이니까 뭐 AT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미수금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항상 미수금 다음 번호에 있는 대손 충당금을 써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월 18일 날 거래이고요. 주주총회에서 3월 26일 현금 배당 결의 후 미지급한 배당금 100만 원을 배당소득세 15만 4천 원을 공제한 후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문제에서 날짜를 만나면 반드시 이 날짜의 전표를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미지급한 배당금의 계정 과목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일반 전표를 한번 열어서 우리 03월 26일 날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이익잉여금에 대한 처분에 대한 결의를 했고, 여기에 이 미지급 배당금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게 얘가 바로 현금 배당이에요. 현금 배당. 그래서 이 현금 배당되어 있는 100만 원을 대변에 있네요. 그럼 어디로 없어져요? 차변으로. 그렇죠? 네, 4월 18일 날. 04월 18일 날 그럼 차변으로 미지급 배당금 100만 원. 자, 그리고 원천징수 했으니까 우리 소득세 뭐라 해요? 예수금. 그래서 15만 4천 원. 그리고 대변에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6일 날 거래이고요. 일용직 직원들의 잡급. 요거는 요즘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직원들한테 월급을 지급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급여라는 것을 쓰게 되는데, 일용직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일당,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정 과목 이름이 잡급입니다. 아시겠죠? 네,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당 25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7월 16일 날 차변에는 그냥 잡급 대신에 영업부서니까 800번대 25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가서 보통예금으로 이체 지급하였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8월 30일 날이고요. 제주 상사에 지급해야 할 외상 매입금 2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중에서 일부는 아래의 전자어음을 발행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그럼 전자어음이 발행된 금액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1,300만 원 만큼이 어음으로 지급이 됐고요. 그럼 나머지 700만 원은 보통예금에서 지급이 됐겠죠. 그렇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외상매입금 원래 대변에 있으니까 우리 차변으로 8월 30일입니다. 08월 30일 차변에 외상매입금 제주 2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대변에 가서 지급어음 제주 얼마죠? 1,3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나머지 보통예금에서 700만 원을 지급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거래처 두 곳 다 거래처 코드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9월 21일 보통주 만주를 발행했어요. 신규로 발행했고요. 1,200만 원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습니다. 보통예금에 입금되었고 액면가는 500원이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500만 원짜리를 지금 여기서 일단 우리가 만주고요. 만주 그리고 곱하기 500원 해주시면 500만 원만큼이 나오게 되겠죠. 이 액면 금액으로 항상 뭐가 설정이 된다? 자본금.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들어와야 하는 돈은, 자, 우리한테 들어와야 되는 돈은 만주고요. 만주 한 주에 얼마씩? 1,200원씩. 그러면 1,200만 원만큼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이만큼은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왔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차액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는데, 이 차액 700만 원에 대해서 700만 원을 우리는 1순위, 2순위로 나눠야지 돼요. 주식 1순위는 원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에요. 그리고 할인 발행 차금이 없으면 이제 2순위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발행할 때 그러면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선생님 뭐예요? 이거요.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조회해 보셔야지 돼요. 항상. 지금은 문제상에서 없지만 지금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회계 1급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풀어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2순위인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처리를 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시산표를 항상 조회하시는 습관을 조금 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하시기 전에 먼저 합계잔액 시산표에 들어가셔서 9월 21일입니다. 09월 21일 현재 우리 자본 있는 데를 가서 보시면 여기에 자본금 밑에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할인 발행 차금이 지금 현재는 없기 때문에 다 초과금이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있으면 이 잔액을 먼저 메꾸고 그리고 난 나머지 금액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는 거고요. 네, 자본 단원은 여러분들이 세무 2급으로 올라가도 세무 1급으로 올라가도 엄청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9월 21일 날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무조건 대변에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 500만 원, 차변에 보통예금 입금된 것은 1,200만 원. 그래서 대변에 가서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9월 24일 공장 설립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5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했다. 대신에 공장 설립 목적이다라고 했으니까 재산세는 무조건 뭐예요? 재산세는 세금과 공과, 그렇죠? 네, 재산세는 우리 무조건 세금과 공과. 대신에 공장 설립 목적이니까 500번대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다음 9월 24일 날 대변에 보통예금이 5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럼 차변에 517번 세금과 공과가 되겠죠, 그렇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다음 문제 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5일 하나카드 카드 사용액 201만 원 중 보통예금 잔액 부족으로 180만 원만 보통예금에서 결제했대요. 미지급금 계정 자료를 조회하여 입력할 것. 그런데 이거 계정 자료를 조회를 굳이 하지 않으셔도 문제에서 다 주어져 있어요. 카드 사용액이 201만 원이라고 했고요. 201만 원 중에서 잔액이 부족해서 180만 원만 오늘 180만 원만 보통예금에서 결제되었다. 그러니까 카드 사용액 자체는 계정 과목이 미지급금이었고 이 미지급금이 201만 원이 있을 건데 그 중에 180만 원만 보통예금에서 결제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12월 25일 날 대변에 보통예금이 180만 원이 나가겠죠. 차변에 가서 미지급금 하나카드의 미지급금 180만 원이 없어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오늘은 그 중에 180만 원만 예금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7월 20일이고요. 파주시청에 판매용 제품을 뭐 했다? 기부했다. 그러면 제가 내 것이 나갈 때는 항상 무슨 가? 원가. 그리고 남의 것은 시가. 맞죠? 그리고 부가세는 무조건 시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내 것이 나갈 때는 원가로 나가는데 우리 적요 8 넣어야지 되나요? 제품이 나갔으니까. 맞죠? 제품은 원래 판매가 목적인데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면 적요 8 이거는 재고자산에만 붙는 거예요. 뭐에만? 재고자산에만.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대변에 제품이 나갔어요. 적요 몇 번? 8번. 얼마로 나가야 된다? 2천만 원. 차변에 왜 나갔죠?
기부금. 이해가 되시죠?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월 28일입니다. 자, ESC 방향키 왼쪽 08월 28일. 제품을 판매하기로 뭐 했어요? 계약했어요. 거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이 앞에 있는 건 상관이 없네. 맞죠? 판매 대금 중 30%를 당좌 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150만 원인가요? 네, 그럼 차변에 당좌 예금 150 맞나요? 대변에 우리 계약금 받았나요? 맞죠? 네, 계약금 받았으니까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선수금, 날은.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선수금, 계약금만 받은 거니까 거래처까지 표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 부곡무역의 외상매출금 중 200만 원 대손 요건을 충족하였다. 충당금 잔액 있다 없다? 없다. 자, 우리가 대손이 나오면 무조건 1순위 뭐라 했어요? 대손 충당금. 2순위 충당금이 없으면 뭐로 처리한다? 대손 상각비. 그런데 지금 충당금 잔액이 뭐라 그래? 없다 그랬죠? 맞죠? 그러면 다 뭘로 처리하면 돼요? 대손 상각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10월 01일 날 대변에 외상매출금 부곡 200만 원이 없어졌고 차변에 가서 대손 상각비 835번이에요. 대손 상각비 200만 원으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충당금이 많이 있으면 충당금으로 처리를 하면 되고 지금은 충당금 잔액이 없다라고 문제상에서 주어졌으니까 그냥 대손 상각비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은 11월 11일입니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부산 상사의 보통주를 샀나요? 맞죠?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 해요? 그렇죠.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 그러면 자, 우리 매도 가능 증권은 얼마치예요? 4천 주고 곱하기 주당 얼마씩? 10,000원씩 주고 샀나요? 네, 그러면 4천만 원어치죠. 네,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매입 수수료 11만 5천 원 들어갔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원가에 포함. 맞죠? 단기 매매 증권만 아니구나. 네, 단기 매매 증권만 수수료 비용 900번대로 처리해야 하고 매도 가능 증권은 원가에 포함. 그럼 결국 우리는 4,011만 5천 원이 취득 원가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11월 11일 날 우리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 쳤더니 계정 과목이 2개가 나왔어요. 맞죠? 우리는 매도 가능 증권 항상 아래에 있는 178번을 쓰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123번에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은 당좌 자산이에요. 당좌 자산이고 178번의 매도 가능 증권은 투자 자산이에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만기 보유 증권도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만기 보유 증권 쳤더니 만기 보유 증권도 2개가 나와 있죠. 위에 있는 건 당좌 자산, 밑에 있는 건 투자 자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도 가능 증권하고 만기 보유 증권은 무조건 투자 자산으로 처리를 해요.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전부 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은 무조건 아래에 있는 거.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178번이어야 합니다. 4,011만 5천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 예금 나가면 될까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은요. 12월 4일 날 생산부서 직원의 교육을 실시했나요? 네. 강사료는 250이었고요. 원천징수 차감한 나머지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어요. 맞죠? 그럼 이제 우리는 원천징수한 걸 뭐라 하죠? 예수금. 그렇죠. 원천징수한 건 예수금. 그러면 예수금은 그냥 우리 차액으로 회계 처리할게요. 둘 입력하고 나면 차액이 나올 거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12월 04일 날 차변에 뭐라고 해요? 교육훈련비. 생산부서니까 500번대인가요? 네, 교육훈련비 2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이 228만 원. 그럼 나머지가 대변에 뭐가 된다? 예수금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은 12월 28일 온천전기에 대한 외상매출금 690만 원을 온천전기에 대한 외상매입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아, 온천전기랑 매입거래도 있었고 매출거래도 있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외상매출금을 외상매입금과 대체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28일 날 그러면 우리 회사의 대변에 외상매출금이 없어지겠죠. 외상매출금 원래 차변에 있던 거니까. 외상매출금하고 외상매입금하고 같이 있으니까 우리 퉁칩시다 이렇게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근데 회계는 퉁치는 게 안 돼. 장부에서 그냥 지울 수가 없어. 지우려면 분계를 꼭 해야 돼요. 그래서 대변으로 외상매출금 온천전기께 690만 원이 없어지면 돼요. 그리고 차변에 외상매입금 마찬가지 온천전기께 690만 원이 없어지면 되고. 그러니까 대변에 외상매출금이 나왔다는 얘기는 자산의 감소. 차변에 외상매입금이 나왔다는 얘기는 부채의 감소. 이렇게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시죠? 네. 네. 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는 일반 전표 문제를 풀어봤고 날짜 신경 쓰셔야 합니다. 8월 5일이고요. 회사는 운영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유 중인 기경상사의 받으러움 100만 원을 기경상사의 받으러움 100만 원을 한국은행에서 할인했대요. 한국은행에서 할인했고 할인료 26만 원 그랬어요. 할인료 그러면 할인료는 우리가 뭘로 처리해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네, 이거는 우리가 매각거래의 기본이니까 이건 암기를 조금 해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반 전표에 가셔서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셔서 날짜는 8월 5일입니다. 08월 05일 날 우리는 어음을 할인했으니까 대변에 받으러음 기경상사 100만원 그리고 차변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얼마가 생긴다? 26만원 그리고 차변의 나머지가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되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8월 10일이고요. 8월 10일 본사관리부 직원의 국민연금 80만원과 카드 결제 수수료 8,000원을 하나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납부한 국민연금 중 그러니까 80만원 중 50%는 회사부담금. 그럼 회사부담금은 회사는 직원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니까 우리 뭐라고 처리해요? 아, 요 밑에 나와 있다. 회사부담금은 세금과 원가로 처리합니다. 세금과 원가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원천징수한 금액이라 그랬어요. 그럼 원천징수한 것을 우리는 뭐라 해요? 예수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카드 결제는 80만 8천 원이 나갔고 그 중에 50%에 해당하는 40만 원 세금과 원가 그 다음에 50%는 예수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일반 전표에 가셔서 날짜는 8월 10일입니다. 8월 10일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우리는 817번 세금과 원가가 4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원천징수한 건 예수금 4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수수료 비용 831번 수수료 비용이 8,000원
그래서 이 모두를 대변에 하나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하나카드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2일 공장에서 사용할 비품을 대주주로부터, 자 날짜는 8월 22일 대주주로부터 무상으로 받았대요. 무상으로. 자 무상으로 받으면 우리 계정 과목 뭐예요? 계정 과목 자산수증 이익입니다. 그래서 비품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차변에 8월 22일 차변에 비품이 들어올 거예요. 비품 500만원. 그리고 대변에 자산수증 이익이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무상으로 받는 것들은 계정 과목 자산수증. 시험장에서 진짜로 잘 생각이 안 나시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계정 과목이 있는데 자산수증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하고 그 다음에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 그래서 자산수증 이익 그리고 채무 면제 이익 이렇게 두 개 계정 과목은 실제 시험장에서 잘 기억이 안 나니까 두 개의 계정 과목은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9월 4일입니다. 9월 4일 원재료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여기까지는 거래가 아니죠. 계약금 100만 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9월 4일 월이 바뀌었으니까 09월 04일 날 우리 대변에 보통 예금이 100만 원이 나갔죠. 계약금 지급했으니까 차변에 뭐라고 해요? 성급금 경기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은 10월 28일 날짜 월이 또 바뀌었어요. 10월 28일 영업부에서 사용할 소모품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간이 영수증 수취하였다. 그런데 비용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용으로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소모품 B 이해되셨나요? 공급 대가의 총액은 7만 원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10월 28일 그러면 대변에 일단 현금 7만 원 나갔나요? 그렇죠? 그리고 차변에 830 소모품 B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코드 번호를 제가 자꾸 습관적으로 코드 번호를 자꾸 입력을 하고 여러분들도 자꾸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계정 과목들의 코드 번호들은 조금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자, 그 다음은 12월 1일로 또 월이 바뀌었습니다.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라 그랬어요.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우리는 시장성 있는 주식을 100주, 주당 25,000원의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이 되겠죠. 그쵸? 네.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100주 25,000원이니까 250만원일까요? 그렇죠? 250만원. 취득 시 수수료 5만원. 그럼 우리가 취득 시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시 수수료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몇 번대? 900번대 수수료 비용.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대금은 모두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반 전표 12월 01일 날 우리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250만원 그리고 차변에 수수료 비용 치시는데 900번대 그래서 984번에 있는 수수료 비용 금액은 5만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 예금이 빠져나가면 되겠죠. 7월 28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자, 일반 전표 입력. 자, 문제를 먼저 볼게요. 7월 28일. 날짜 틀리면 무조건 다 틀린 거예요. 자, 회사는 거래처는 경제전자라고 했고요. 그 다음 외상 매입금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 한 가지. 외상 매입금은 무슨 변에 있죠? 외상 매입금은 원래 대변에 있어요. 그쵸? 맞나요? 그런데 얘를 오늘 우리는 지급한다 그랬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요? 차변으로. 230만원 중 200만원은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고요.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 맞나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면제받았다 그랬어요. 우리 빚을 면제받으면 뭐라 하죠?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시험장에 가면 이 채무 면제 이익이 잘 생각이 안 나시나 봐요. 그래서 채무 면제 이익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우리 07월 28일 그러면 차변의 외상 매입금 경제 금액은 230만 원이고 대변에 어음 발행했으니까 지급어음 얘도 경제 20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는 채무 면제 이익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3일 거래이고요. 9월 3일 하나은행에서 차입한 단기 차입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단기 차입금 얘도 부채인가요? 맞죠? 네, 부채. 자, 8,2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그럼 이 이자는 뭐라고 해야 돼요? 이자 비용이라고 해야겠죠. 그쵸? 그리고 얘네들을 뭐 했다?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지급하였으니까 부채가 어디로? 차변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날짜는 9월 3일날, 09월 03일날 차변에 우리는 단기 차입금. 거래처는 하나은행. 여러 개가 나왔네. 하나은행. 잘 찾으셔야겠고요. 8,200만원. 그리고 차변에 이자 비용이 246만원. 대변에 보통예금이 빠져나가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은 9월 12일 날 거래이고요. 중국의 도키사. 네. 제품을 수출했어요. 맞죠? 제품을 수출하고 외상 매출금 10,000달러를 회수하여 즉시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러면 지금 수출을 한 게 아니네. 그쵸? 대한 수출 외상 매출금이네. 그쵸? 얘를 신경 쓰면 안 되겠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 얘가 중요한 거네요. 그럼 외상 매출금 원래 무슨 변에 있어요? 차변. 그쵸? 그럼 얘는 어디로? 대변으로.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신경 써주셔야 될 거 몇 가지만 조금 알려드릴게요. 외화 거래가 나오게 되면 외화 거래는 계정 과목이 있고요. 계정 과목과 돈으로 나누어질 건데 계정 과목과 돈으로 나누어질 건데 계정 과목은 무조건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계정 과목은 뭐예요? 외상 매출금을 얘기하는 거죠. 이 외상 매출금은 무조건 과거의 환율. 외화가 나오면 지금 돈은 지금 나가는 거죠. 무조건 현재 환율, 오늘의 환율로 계산을 해주셔야지 돼요. 자,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우리 총 몇 달러가 있었죠? 10,000달러. 그럼 10,000달러는 과거의 환율이니까 선적일 기준 환율이 1,400원이고 입금일 기준 환율이 1,380원이죠. 그러면 입금이 오늘이잖아요. 그쵸? 입금일이 오늘이죠. 그러면 과거는 1,400원.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면 1,400만 원이 될까요? 1,400만 원이 되겠고 오늘의 환율로 계산해야 하는 이 10,000달러는 보통 예금이 되겠죠? 네, 곱하기 1,380원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1,380만 원만큼이 우리가 회수한 금액이 되겠죠. 그럼 차액이 발생을 했네요. 차액이 생기게 되면 항상 지금 득인지 실인지를 따지셔야지 돼요. 원래 1,400 받기로 했는데 1,380을 받기로 했으니까 우리한테 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외환차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화환사는 결산일만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외환차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9월 12일 날 우리는 대변의 외상 매출금 도키사. 그럼 외상 매출금은 1,400만 원이 없어졌고 차변에 보통 예금 들어온 건 1,380만 원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차변에 마이너스 생겼죠?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 생기면 무조건 차변. 외환 차손.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외화 문제가 나오면 계정 과목은 과거의 환율을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고
돈은 항상 현재의 환율을 적용시켜야지 된다. 그리고 나서 문제 푸신 다음에 우리는 항상 득인지 실인지를 따져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7일 날 거래이고요. 10월 7일 날 주당 액면가액 5,000원인 보통주 1,000주를 발행했어요. 액면 5,000원인 보통주 1,000주를 7,000원에 발행했어요. 맞나요? 주식을 발행하면 무조건 뭐라 했죠? 자본금이 증가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리고 우리는 문제에서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면 신주 발행 전에 주식 발행하기 전에 우리한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100만 원이 있었대요. 그러면 우리는 남는 돈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먼저 할인 발행 차금을 상계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면서 설명드릴게요. 10월 7일이고요. 10월 7일 주식을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에 자본금.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그러면 5,000원짜리 1,000주니까 500만 원만큼의 자본금이 생기게 되고 차변에 보통 예금 얼마가 들어오죠? 700만 원이 들어오겠죠. 7,000원씩 발행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200만 원이 원래 남아서 대변에 우리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 해야 하는데 우리는 할인 발행 차금이 있기 때문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먼저 할인 발행 차금을 100만 원을 먼저 상계해서 없애주시고 나머지를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들 문제에서. 그래서 할인 발행 차금이 있으면 항상 우선 상계 처리하셔야지 된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먼저 없애고 나머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 다음에 10월 28일 날. 네, 이것 때문에 날짜는 일단 10월 28일이고요. 당기분 DC형이라고 나왔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 고딩들이 자꾸 틀려요. DC형이 뭐예요, 선생님? 뭐예요? 확정 기여형이에요. 그래서 확정 기여형. 저는 계속 확정 기여형, 확정 급여형으로만 자꾸 설명을 학생들한테 해주다 보니까 그래서 DC형이 뭐예요? 이렇게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다가 추가로 우리는 DB형이 있죠. DB형. DB형을 확정 급여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여형으로 지금 처리가 됐으니까 기여형은 뭘로 회계 처리하면 돼요? 퇴직급여.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구분을 조금 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퇴직급여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퇴직급여로 처리해 주시고 1,200만 원 보통예금 계좌에서 출금을 했고요. 400만 원은 영업부거래요. 그러면 800번대가 될까요? 그쵸? 네, 그리고 나머지는 생산부서니까 500번대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을 때는 우리가 10월 28일 날 일단 대변에 보통예금이 1,200이 먼저 나갈게요. 그리고 차변에 퇴직급여 쓸 건데 어이구 퇴직 두 글자만 치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퇴직 친다면 급까지 쳐버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실 거고 800번대 퇴직급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확인. 얘가 얼마요? 400.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 퇴직급여 500번대 508번 퇴직급여가 800만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구분을 잘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확정급여형이라고 나왔으면 그냥 퇴직연금 운용자산 처리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11월 12일 날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에 회수불능으로 대손 처리한 그랬어요.
전기에 대손 처리한 것을 이번에 다시 회수하게 됐죠. 맞나요? 그러면 무조건 우리 계정 과목 뭐로 써야 돼요? 충당금. 이게 끝이에요. 자,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11월 12일 날 차변에 보통예금 얼마 들어왔어요? 250. 그쵸? 250 들어왔고, 그리고 대변에 가서 무조건 뭐로 처리한다? 대손 충당금. 그런데 우리 대손 충당금 누구 거? 은상의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계정 과목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대손 충당금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109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거래처 안 쓰셔도 됩니다. 써도 안 틀립니다. 여기 보통예금에 하나은행이라고 돼 있어서 네. 거래처에 하나은행을 써. 당연히 맞습니다. 실무는 하나은행이라고 반드시 쓰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예적금에 대한 거래처는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두 개는 거래처 있어도 틀린 거 아니고 여기다가 하나은행 이렇게 하고 밑에 대손 충당금은 은상정기 뭐 이렇게 걸으셔도 전혀 틀린 거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일반 전표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